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입니다. 가족들과 주변 가까운 분들과 사랑과 감사를 잘 나누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이 마음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법회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챙겨서 집에 가서 또는 학교 생활 하시면서 주변 인연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법회 시작할 텐데요. 먼저 입정이 있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턱을 살짝 당기면서 가장 편안하고 호흡이 잘 되는 자세로 앉으시겠습니다. 제 주빛 소리에 맞춰서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이론상 서문을 독경하실 텐데요. 회부 앞면에 나와 있죠. 이론상 서문은 우리 모두가 진리에 큰 힘을 얻고 또 진리를 닮아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자는 소태산 대종사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제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론상 소문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서의 유무초를 생사무님과 천지부모동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은 능이 성유상학 능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색어해로 혹은 해생어음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이 법심불이원상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번의 위협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번의 채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함께 두 손 모으시고 합장하시겠습니다. 진리 전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비는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따스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5월 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이를 위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 늘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가족, 친지, 주변 인연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항상 법뒷목이 되어준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돌아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굳세고 튼튼한 마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어떻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은 멀리하고 어떤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지 잘 배워서 진실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함께 신구가를 부르겠습니다. 회보 앞면 가사를 보고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 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네, 다음은 법어봉독인데요. 우리의 지혜와 복을 채워주는 성자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보 뒷면에 보시면 위에 대종경 제9 천도품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 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색 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 등의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 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리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이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회보 앞면으로 가시면 있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평소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는지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대학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대용 교무입니다. 오늘 보니까 방사선과도 많이 오셨고 또 평소에 매주 보시던 분들도 많이 꽉 이제 오셔서 꽉 차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이번 학기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따뜻한 이 봄날에 대학 생활을 즐기기에도 참 바쁜데 학과 공부 또 과제 하시느라 참 애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학우님들 요즘 밤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제가 종종 수업을 하다가 학우님들께 이렇게 여쭤봐요. 밤에 몇 시에 주무시냐고요. 그러면은 한 80에서 90%는 새벽 2시쯤에 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거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하시나요? 맞죠? 예. 그렇다고 꼭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예. 보통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다 씻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좀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2시,
이렇게 3시, 또 심하면 새벽 꼴딱 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늦잠을 자게 되고 또 학교에 오면 좀비처럼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되고 참 힘들죠. 그리고 후회하면서 오늘 밤에 일찍 자야지 다짐해보면서도 또 누우면 또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러한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마음을 멈추지 못해서 혹은 뭔가를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넣고 싶은 그 욕심을 멈추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저도 해봐서 알겠죠. SNS, 뭐 커뮤니티, 릴스, 쇼츠 이런 거 타고 들어가면은 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봐도 재미있고 보고 싶은 게 갈수록 많아지는데 저는 늘 오늘 밤도 꼭 참고 저는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기어이 옆에 내려두고 이렇게 잠에 드는 거죠. 특히 우리 교무님들은 아침 새벽 5시에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명상을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밤 10시, 11시에는 잠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불면증, 이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뭐 밤에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들 보면은 그 강의실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서 있는 잠깐도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고,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 10분 휴식 시간에도, 거의 20분짜리 버페 시간에도 핸드폰 지금 놓기 힘들죠? 막 지금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쵸? 예. 우리도 이 요즘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 보면 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할 일이 없으면 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의 하나로 자리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멈추지 못하는 병.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현상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세상도 이것을 심각한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누군가는 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물질이 계속 매년 바뀌어서 나와야 되고요. 또 이 스마트폰 이 환경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또 콘텐츠를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안 보고는 못 버티는 그런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선정적인 영화나 콘텐츠, 영상, 드라마 또는 안 사고는 못 버티는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물건들, 화려한 디자인의 그런 물건들이 갈수록 스팸과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거대한 회사에 들어가서 거액 연봉을 받고 우리의 눈과 귀와 이 욕구를 어떻게든 자극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꼭 사야 한다고, 이 스마트폰 보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에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우려스러운데요. 제가 7년 전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어떤 교무님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무님들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집중력을 기른다고 하거든요. 집중력. 근데 어린 아이들도 게임하는 거 보면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아주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무님들이 명상하는 것과 아이들이 게임하는 그 집중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력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무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무님,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는 거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공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건 참 힘든데 게임이나 스마트폰, SNS 보는 거는 참 쉽죠. 아주 그냥 한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빼앗겨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집중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손쉽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 집중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 집중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공부 더 해야지 막 그런 마음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딱 놓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반대로 된 사로잡힌 마음, 그것은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조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로잡힌 마음,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멈추지 못하는 질병이 아닌가. 한마디로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버린 상태다.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중간고사 성적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지나간 사랑에 사로잡혀 있거나 실패한 경험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아팠던 기억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 원하는 것에 내가 정신을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고 또 놓아버릴 때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힘은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는 결코 길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에 끌려갈 때 그 마음을 멈추고 또 멈추고 집중이 안 될 때는 공부에 집중을 또 하고 붙잡고 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을 놓고 또 놓는 그런 마음의 단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닦고 기르는 그 힘을 이제 집중력이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수양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가져다 쓰실 수 있고요. 또 쉬운 일들은 기계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어떤 인재들을,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앞으로는 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앞으로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투자하실 겁니까? 어떤 힘을 기르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밤부터 한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힘부터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우님들의 성공과 성장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회보 맨 뒷면에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2023년도 합동 입교식이 있습니다. 원불교 입교를 정식으로 멤버십으로 입교를 하시고 법명을 받고 또 내가 부처님과 같은 큰 공부와 큰 사업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인데요. 내일까지 입교 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하실 분은 동아리 회장님께 드리시면 되고, 동아리가 없고 그냥 교무님께 이렇게 입교하시겠다 그러면은 교당 사무실에 오셔서 입교 원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입교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 법회가 없습니다. 법회가 없고 저녁 5시 반에 합동 입교식만 진행이 되니까요. 나가실 때 동아리가 아닌 분들, 그냥 일반으로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거면 반드시 이름을 적고 가셔야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법회가 없고 5시 반에 GMAP 스테이션에서 합동 입교식만 진행되니까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름만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은 해피포인트 10점도 있으시고요. 또 맛있는 간식도 드리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법회가 3주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교당 앞에서 나눠드린 출첵 쿠폰이 있죠. 출첵 쿠폰을 제대로 찍어주시고 그 전주 23일 화요일 법회 때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시상을 하니까요.
지금 쿠폰 모으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잘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덥다 춥다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합동 입교식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